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길은 8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35년이 걸릴 겁니다. 그것도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예요. 그에 비해 기존의 로켓으로 이 여행을 하는 데는 약 60만 년이 걸릴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이곳은 우리 태양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은 지구에서처럼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양 크기와 무게의 30%인 적색 외성 하나가 이 항성계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첫 번째 행성은 L9859b입니다. 크기는 지구와 화성원 사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우 가벼워요. 금성 질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암석 행성에선 생명이 존재 불가능해요. 태양에 너무 가깝고 아주 뜨거워서 표면에서 케이크를 구우려고 하면 다 타버릴 거예요. 오븐의 최대 온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365일과 비교할 때 불과 이틀 만에 자신의 태양 주변을 완전히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22배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방사능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행성은 태양별로부터 4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13배나 더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이건 3.71 만에 별 주위를 완전히 회전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행성이 지구보다 30% 더 크고 2배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성은 슈퍼 지구행성 동급에 속합니다. 슈퍼 지구행성은 물얼음, 메탄, 수소가 풍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의 존재에 필요한 요소들 중 일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행성이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우주로 날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슈퍼 지구 행성의 중력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 행성은 여전히 태양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처럼 태양에 가장 가까운 두 행성은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행성은 좀 더 가망이 있어 보입니다. L9859d, 이건 지구보다 거의 2배 더 무겁고 50% 더 큽니다. 과학자들은 그 질량의 약 3분의 1이 물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질량은 0.02%에 불과합니다. 물의 존재는 생명 출현의 주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이 어디 있을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표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온도는 큰 바다를 거대한 증기구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지표 아래의 지하수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태양계의 다음 행성으로 넘어가 보죠. 새로 발견된 이 행성은 슈퍼 금성급입니다. L98592, 지구 크기의 3배나 되는 암석 행성입니다. 슈퍼 금성이란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질 만큼 충분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조건은 온실과 더 비슷합니다. 다양한 가스들이 그곳의 대기를 채웁니다. 태양빛은 그것을 통과하여 행성 표면에 도달하고 반사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가스는 태양빛이 대기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성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에서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온실 효과입니다. 게다가 항성풍은 수증기와 다른 원소들을 대기 상층부에서 우주 공간으로 운반합니다. 생명체는 그러한 행성에서 존재할 수도 없고 결코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지구의 쌍둥이 자매인 금성처럼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별의 거주 가능 영역 밖에 있습니다. 거주 가능 지역이란 별에서 완벽한 거리에 있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깝지 않기에 행성이 너무 뜨거워서 물이 즉시 증발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행성이 추운 사막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B, C, D, 그리고 이 행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요. 하지만 이 항성기에는 또 하나의 가상의 행성 F가 있는데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 슈퍼지구 후보는 우리 고향 행성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성이 이 항성기에 있는 다른 행성들처럼 암석으로 된 행성이기를 희망합니다. 행성 F의 무게는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는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행성은 23일 만에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돌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3주마다 한 번씩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해를 기념하는 문명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실 이 행성의 존재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행성들은 통과 관측법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망원경이 별을 직접 가리키도록 하고 별의 밝기가 변하는 걸 관찰하는 것입니다. 별의 밝기가 약간 떨어지는 그때가 행성이 우리와 별 사이를 지나가는 때입니다. 이 점처럼요. 행성이 별의 배경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크기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우린 태양면에서 수성과 금성의 통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9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저 먼 우주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백 광년 내에 약 1715개의 별들이 완벽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그 주위의 행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29개만이 거주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와 지적인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망원경을 태양 쪽을 가리키면서 태양면을 가로지르는 작은 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난 5천년 동안 이런 관측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행성들은 우리의 라디오 신호와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쌍방향으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합니다. 우린 이 기술을 약 100년 전에 이미 숙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어딘가에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신호를 포착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L9859와 같은 항성계의 발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항상 우리 태양계 밖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슈퍼 지구급 행성은 지구 자체보다 생명의 기원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한 행성들은 때때로 초거주 가능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장소지만 가장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거주 가능 행성은 지구보다 30% 더 크고 2배 더 무거워야 합니다. 이것은 더 강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행성의 대기 밀도를 더 높이며 산소 농도를 더 높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완벽한 섭씨 25도까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그곳에서 잘 자랄 거예요. 또한 더 강한 중력은 행성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곳엔 지구보다 더 많은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더 다양한 수중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별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 태양보다 작아야 합니다. 별이 클수록 더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이것은 그러한 별의 수명이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입니다. 하지만 적색외성은 300억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가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24개의 슈퍼 지구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실제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는 이미 지구 외에 최소한 36개의 선진 문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 지도에서 비슷한 세계를 찾아냈어요. 우선 은하계 전체에 걸쳐 약 1000억 개의 별들 중에서 태양과 비슷하게 생긴 별들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철분이 풍부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별들은 완벽한 온도에서 타오르고 주변의 행성들이 철핵을 가진 지구처럼 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별들을 골라보죠. 왜냐하면 별은 나이가 들면 팽창하고 주변의 행성들을 흡수하거나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중에서 별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을 찾아봐요. 그렇게 해서 짜잔, 36개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있게 될 그날까지 우린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